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집중을 받다가 아시아 쪽으로 시선이 전환됐는데요. 시선의 분산인지, 과연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글로벌 마켓 나우 가봅니다.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 아시죠? IMF 때 IMF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 진앙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증시 급락이 돼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 매도세가 나왔었는데요. 이유 없는 매도는 이유 없는 반등이 나와야 정상이다. 저는 오늘 증시 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월가는 대신에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인도네시아에서 뭐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건지, 서양 쪽의 시각이 어떤 건지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죠. 자, 어제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열리지 않은 오밤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막 불안에 떨었지만은 의외로 이 선진 시장과 미국, 유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의견이 큽니다. 먼저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글쎄요, 어제 워낙 매를 좀 세게 맞아서 그런지 저런 제목을 봐도 큰 감흥이 오지는 않는데요. 그야말로 이 트레이더의 표정에서 눈치 보기 장세, 이런 게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아무튼 미국 증시는 우리하고 이제 동병상련으로 연준 양적 완화 축소,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으로 4거래일 연속의 조정을 받다가 마침내 오늘 다우지수만 빼고요, 반등에 성공을 했다는 이 내용이고요. 또 큰 폭은 아니었지만 미증시 오늘 1등 공시는 바로 유통업종이었다는데요. 베스트바이의 실적 호조, 그리고 백투스쿨 시즌, 우리말로 하면은 개학철 특수를 기대하는 백화점과 의류 관련주들이 의욕적인 반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거래량 미지는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거래량은 일평균 대비 25% 정도 부족한 52억 4천만 주를 기록했다네요. 현지 전문가 시황 들어보시죠. 오늘 미증시 반등을 주도한 것은 유통업종이었지만 홈디포하고 베스트바이만 실적 호조라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다. 지난주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간 그런 정도의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바로 내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당장은 주식을 급히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또 그래야 할 이유도 명확히 찾기 힘든 이런 상황이었다고 월가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자, 미국이 기침을 하면은 한국 증시는 감기에 걸린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어느 날인가부터 증시 격언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AP통신에서 여기에 대한 분석 내용 올려놨습니다. 제목에 보시는 테이퍼,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조금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 인도네시아 증시 5% 급락했고,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급락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 전체로 동반 투매로 이제 전염되면서 우리 증시도 급락을 했죠. 일단 다른 얘기는 다 빼고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 2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공개를 앞둔 연준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다. 과연 아시아 금융시장의 이런 급격한 자금 유출이 오버 액션이었는지, 정당했는지, 그럴만 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날은 바로 D-1으로 내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아 관련 내용 나온 김에 몇 편을 쭉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AP통신,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이렇게 유력 언론별로 보시겠는데,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어제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 급사를 맞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진짜 그야말로 며느리도 모르는, 거기다가 unanswerable question이라는 거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 방송을 하려고 이제 나와서 진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어떤 이유가 나와 있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외신을 다 뒤져봤는데 정말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게 아니고요. 진짜 없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Nobody knows.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가장 이제 취약한 이머징 국가 통화 5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0일 날 버냉키 연준 의장 의회 증언에서 출구 전략 언급한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5개가 저렇게 나옵니다. 터키의 리라 5.3% 빠졌고요. 남아프리카의 란드,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아, 인도의 루피, 브라질의 헤알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는 루피아를 쓰고요, 인도는 루피를 쓰고요. 이렇게 됩니다.
나라 이름도 뭐 비슷하고 동네도 비슷하고 뭐 화폐 이름도 비슷하죠. 요건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이라는 건가? 왜 어저께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장 관점으로 보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뭐 며칠 전부터 좀 심상치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제 아시아 증시 뭐 박살나는 것도 보셨지만은 사실 97년 그 생각하기도 싫은 IMF가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당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거덜내버린 이 도미노가 이제 홍콩에 갖다 상륙을 했는데, 이 홍콩은 이게 아시아에 있긴 하지만 여기 또 이제 선수들의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당시 잘 막아내가지고 이제는 홍콩에서 실패하니까 한국을 공격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툭 치지도 않았는데 스치기만 했는데 그냥 알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져 버린 경우가 이제 한국의 IMF였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어떤 정황이 이제 오비 일학으로 겹쳤냐 하면은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 급락은 인도네시아 올 2분기 경상수지 적자폭이 4.4%로 확대됐다고 발표된 직후에, 물론 이제 뭐 화폐 가치하고 경상수지 적자 흑자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만은, 원래 이렇게 하방 공격, 풋세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걸 빌미로 공격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달러화 대비 루피아 가치는 보시다시피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떨어진 현재 수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인도네시아의 시장 의로의 해외 자금 주식 시장 유입 규모가 노란색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해외 자금의 인도네시아 채권 시장 유입 규모가 보시다시피 6월 FOMC 이후로 급격하게 축소가 됐다가 불과 이제 한 달 만에 8월 초 들어서 이제 둘 다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져 있는 해외 자금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에서 순유출,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런 반응은 뭐 어떻게 보면 리저너블한, 이해가 가능한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월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분석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겠다. 아예 대놓고 97년과 현재를 비교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시죠. 97년 하면은 뭐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뭐 무슨 띠의 해였냐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요. 진짜 IMF밖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아시아 외환 위기 가능성이 이제 솔솔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하고 그때는 뭐 다르다. 왜냐하면은 특히 아시아 각국 경제 가운데서 중국과 일본이 97년하고 지금은 천지 차이다. 이 두 나라가 있는 이상 아시아가 그렇게 뭐 황당하게 또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이제 탄광 속에 뭐 카나리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이 전조 증상 이런 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라네요. 지난 금융위기 때 엔화가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해서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엔화 가치가 올라갔고 수요가 이제 몰렸었죠. 근데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온다 그러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뭐 취급받을 일은 만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97년 4월 당시 106엔대에 있었던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147엔대까지 당시에 급등을 해버렸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 외환 위기 가능성을 체크하려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봐라, 이런 의견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요. 오랜만에 이것 좀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뭐 100엔대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옛날 말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 97엔대 이제 초반에 현재 형성되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최희마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아시아 금융위기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달러 가치를 봐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시는 대로 97엔 37점까지 갔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에 특별한 징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실 뭐 개인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박스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하단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얘기를 각 증권사 리포트도 전문가들도 외신에서도 내신에서도 다 얘기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끼리 증시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영향력을 빼고 우리끼리 이렇게 방향성을 본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한 방에 이제 증명이 됐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오늘 같은 날 갑작스럽게 외국인 대량 매도 내지는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진짜로 오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요. 이거는 뭐 유쾌하지 않은 뭐 이
분석이 맞아 떨어진 거고요. 여기 힌트는 저는 여기서부터 본 거죠.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시죠. 지난 두 거래일 동안 상승폭이 한 4% 됐었는데 어제 2.88까지 갔다가 오늘 2.81로 떨어지면서 2.36%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6월 FOMC 이후로 두 번 정도의 이제 레벨업이 있었는데요. 일시적 급등분이 조정을 받고 이제 하락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하지만은 어쨌든 약간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미 국채 금리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된 거라면 이게 꺼지기 시작하는 현재 절반의 성공 정도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당연히 의욕적인 반등을 가져온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FOMC가 9월 17, 18일 우리나라 추석 연휴 때거든요. 만약에 바로 전날이든 전주든 간에 이게 3% 가면은 양적 완화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이제 자카르타 지수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같이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역시 지난 6월 FOMC 때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코스피하고 이제 동조화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 이제 어제 하루 만에 증발을 한 거죠. 근데 1년치를 보실까요? 사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이 주황색 자카르타 지수 사실 외국계 자금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가서 요만큼 두 번을 뺐다. 근데 코스피는 더 뭐 올라간 것도 없고요. 외국인 뭐 매수세를 왕창 받아들이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먹은 게 없는데 토해낼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보신 대로 단기 관점에서는 이제 하락 동조화였지만 지금 보신 이 레벨 자카르타 지수가 단기간에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반납한 거하고 코스피 지수는 계속 뭐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여기를 뭐 하향 이탈하거나 어제 하락분을 누가 봐도 이제 과도하다 지나치다고 보는 시각은 한국과 외국인들의 투자 관점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한번 보실까요? 예상외로 선방을 했습니다. 어제 지수 하락분을 후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0.46% 정도 하락이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피 56선에 코스피 1900선에 해당되는 56선은 약간 깨고 내려왔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외국인들 어저께는 사실 기관 물량을 다 받아줬잖아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뭐 한국 주식을 본국의 투자자들이 저렇게 빼겠다는데 뭐 우리가 뭐 그거를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뭐 물량은 좀 받아준다. 인도네시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과도한 급락이었다. 이 정도의 이제 인정하는 투심 정도는 보고요. 오늘 1900선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하더라도 한번 근처까지는 갔다가 오늘 밤에 FOMC 의사록 보고 내일 한번 다시 방향성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